동생들 안녕. 주진진담의 찰스 형이야. 오늘 사실 형이 호주 여행 갔다 오면서 좀 오랜만에 한 2주 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오늘은 동생들이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인재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형이 어떻게 인재상을 잘 활용해서 동생들 취업에 도움될 수 있는지 그 팁을 좀 알려주려고 해. 흔히 그 동생들이 뭐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채용 관련된 포탈이라든지 그런 팁들을 찾아보면, 기업의 인재상을 이제 인터넷 사이트나 채용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들여다보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작성해라.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 창의적인 인재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창의적으로 내 뭐 창의적인 모습을 강조할 수 있게 쓰고, 뭐 기업이 도전 정신을 강조한다 그러면 도전 정신에 맞춰서 쓰고 하라라고 많은 취업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써놓으셨을 거야. 근데 형이 봤을 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해. 그 동생들이 예를 들어서 도전 정신이 이 회사의 키워드야. 그래서 도전 정신에 대해서 쓰려고 해. 근데 알고 보니 나는 도전 정신이 약한 사람이야.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나눴을 때 없는 사람 나머지 절반, 응? 도전 정신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친구들의 절반은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 친구들이 도전 정신이 있는 것처럼 쓰면 떨어진단 말이야. 왜 똑같이 도전 정신이 있는 것처럼 썼는데 떨어질까? 면접관이, 인사팀이 그 여러분들의 면접에 들어오는 뭐 어떤 팀장급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 면접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어. 형만 해도 지금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지 거의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충 만나서 한 10분, 15분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고, 이 사람이 말한 10가지 중에 3가지는 뻥이구나, 2가지는 뻥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동생들도 사실은 꼭 뭐 취업의 현장이 아니더라도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금방 티가 나잖아. 이 새끼가 구라치는구나, 말은 너무 심하네 하는 것도 있고, 얘는 진짜 진실되게 말하는구나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동생들이 도전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회사의 인재상에 맞춰서 도전적인 척을 하면 바로 티가 난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바로 탄로가 난다. 이게 형이 먼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인재상을 바로 갖다가 쓰면 굉장히 위험하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인재상을 볼 필요도 없다는 거냐? 내가 가진 것만 쓰는 거냐? 절대 아니지. 회사에서 어떤 비전은 뭐야?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지, 그지? 전략, 그 목표점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실질적인 행동들을 해나갈 것인가, 전략.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가, 인재상. 그리고 인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육성하고 이 사람들을 매니지먼트 하는가, 회사의 인재 육성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가는 건 취업 준비생으로서, 지원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당연히 회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고, 사업적으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재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서 어떻게 육성되는지를 최대한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그 회사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고, 내가 그 회사의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쓰는 과정에서 좀 더 내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알아봐야 돼. 자, 그럼 세 번째, 형이 뭐라 그랬어? 인재상대로 쓰지 말아라. 두 번째, 인재상 보긴 봐라. 씨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세 번째야 그게.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재상이 예를 들어서 보통 하나만 얘기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 보통 3가지, 4가지, 5가지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야. 그것들 중에 나랑 연관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거에 따라 전략을 짜야 되는 거야. 자, 형이 이 영상을 찍기 전에 LG전자의 인재상에 대해서 살펴봤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꿈과 열정을 가지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사람. 세 번째, 팀워크를 이루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 네 번째, 꾸준히 실력을 배양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사람. 이렇게 4가지야. 자, 정리해보자. 도전, 혁신, 팀워크, 실력 배양과 경쟁. 이 4가지의 키워드가 적혀 있단 말이야. 이 4가지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써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혁신에 대해서 강점이 있어. 관련된 경험이 있어.
근데 그게 내 포트폴리오,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 핵심 역량을 형이 이걸 먼저 정리해 놓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야. 이걸 정리했어. 근데 그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정리해 놓으라고 했었을 텐데, 이 세 가지, 네 가지 중에 해당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위에서 쓰면 되는 거야. 혁신이 형이 가진 키워드 네 가지 중에 세 번째였지만 LG전자에서 바라는 인재상 중에 하나다. 그러면 형은 이 세 가지 중에서는 혁신이 제일 위로 올라가겠지. 혁신이 없어 나는. 뭐 도전도 없어. 경쟁도 없어. 꾸준히 실력배양도 없어. 하지만 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일하고 팀워크를 이루는 LG전자의 세 번째 항목이 내 관련된 항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상단으로 올려서 쓰는 거지. 약간의 단어를 트위스트를 할 수는 있겠지. 나는 예를 들어서 저는 동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가 형의 키워드였으면 그거를 LG전자 스타일에 맞춰서 저는 동료들에게 를 창의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팀워크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살짝 트위스트를 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다시 한번 첫 번째에서 말했지만 여기에 있다고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 인재사항이 있다고 해서 내 키워드가 아닌 것을 적어서는 안 돼. 그것은 무조건 떨어져. 자, 그러면 이거가 뭐 LG전자처럼 네 가지가 요구를 했는데 내 키워드는 다른 네 가지야. 전혀 달라. 엮을 게 한 개도 없어. 그럼 난 떨어지라는 소리냐? 다 그게 궁금할 거야. 여기서 네 번째 팁을 얘기를 해볼게. 팁이라기보단 이거는 어떤 동생들이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야. 자, LG전자가 바라는 인재상 첫 번째는 뭐였어? 아까 도전하는 사람이었지? 그러면 LG전자에 계신 모든 임직원분들은 다 도전하는 사람일까? 회사가 도전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해서 엄청 좋은 회사가 될까?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가 어딜까? 뭐 구글,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 꼽히겠지. 가장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러면 애플에서 어떤 생산자 관리를 한다던가 원가를 관리를 한다던가 뭔가 품질 관리를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일까?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 회사, 애플 같은 회사에서도 창의적이지 않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사람들도 애플에 굉장히 중요하게 크게 기여를 하고 있어. 회사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도전, 혁신, 창의, 뭐 열정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있겠지.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균질하진 않다. 똑같지 않다. 이것을 동생들이 명심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LG전자에서는 도전하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데 나는 막 내가 도전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나는 어찌 보면 누군가가 도전하는 것을 서포트해주고 그 안에서 안정적인 힘을 불어 넣어주는 팔로워 성격의 사람이야. 나는 개인으로 봤을 땐 좀 수동적일지 몰라. 그래서 내가 도전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해선 절대 안 돼. 그렇지만 나는 누군가의 도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내 장점과 이 인재상을 연결을 시키는 거야. 도전적인 사람만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닐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쓰거나 면접에 담는 거지. 그래서 저희 인재상은 도전적인 사람 뽑고 있는데 찰스 씨는 도전적인 사람이 좀 아니네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도전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개인으로만 봤을 때. 하지만 저는 도전적인 사람을 응원하고 그 사람들이 사실 어찌 보면 앞으로 치고 달려나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일을 서포트하고 그 사람들이 도전으로 일궈낸 성과물들을 안정화시키는 거에 저는 강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분들이 얘는 도전적이지 않으니까 무조건 탈락이야 라고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인재상이라는 거는 적혀있는 대로 여기 적혀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합격, 적혀있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탈락 이런 식의 어떤 양분법적인 것이 아니야. 우리 회사 전체적인 지향점을 논하는 것이지 회사가 잘 굴러가기 위해선 여러 가지 성격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동생들이 그래서 딱 그 회사에서 요구하지 않는 인재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동생들을 포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자, 회사의 인재상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당연히 참고해야 된다. 자, 그런데 회사의 인재상에 있는 그대로 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포장할 것인가? 그건 아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인재상에 딱 맞는 항목, 유사한 항목이 내 실제 핵심 역량과 강점에 있다?
그걸 연결해서 내 최고 장점으로 올려서 써라. 없다? 트위스트를 해라. 이 회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나만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 충분히 밸류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를 잘 보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해라. 그래도 안 되면 떨어진다. 어차피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내가 인재상 이렇게까지 해서 내 인재상을 에 맞춰서 나를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인재상에 대해서 너무 보통 한마디로 정의를 하려고 하니까 다 똑같은 말을 하게 돼. 그 회사의 인재상에 맞춰서 자기소개를 써라.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인재상에 맞춰서 내 거를 비교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고, 동생들이 이제 자기소개서 한창 지금 쓰고 있을 시기잖아.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 해서 서류 통과를 했을 때 또 면접도 봤을 때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포장할지, 어떤 사람으로 비추게 할지에 대해서 동생들이 오늘의 형의 팁을 좀 활용해서 취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형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하고, 혹시나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리플 남겨주면 또 형이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 동생들 취업 화이팅 하고 형도 이제 올라가도록 할게. 동생들 안녕, 바이바이.